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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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교육과정의 덕주구를 던져라 스튜디오 방송 또 누나 모모 누나 그림책 시간 모셨습니다. 정성에 대한 그래서 세 번째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제목이 손이 딴딴, 들려준 따라단. 이야기들입니다. 손이 딴딴, 들려준 따라단. 이야기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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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표지 그림 어떠세요? 이거 사진 같지 않아요, 진짜? 그림인데요? 네, 셈이라. 네. 그래서 실제 손인지 아니면 그림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표지 그림부터 보통 책은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탁 오죠. 손에 들고 있는 건 뭐 같아요? 근데 방금 질문이 응. 그 구별이 안 간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요.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솔직하게. 그쵸. 예. 네. 아니 방금은 그림인지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건지, 진짜. 네. 네. 손에는 이제 팥하고 콩하고 뭐 콩깍지하고 콩깍지. 예, 있네요. 예, 그런 게 이제 있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동그랗게 뭐가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거를 이렇게 아. 해놨습니다. 예. 이- 자, 그래서 이 책은 그림책 마을 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한 마을에 그림책 만들기 사업을 들어가서 한 거예요. 아, 네,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우와. 했는데, 그러니까 한 마을의 어르신들이 각자 자기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음. 그런 사업을 지원을 음. 받은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각자의 이야기들을 만들고 나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꺼번에 소개하는 책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그게 봐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책을 얼굴로 안 하고 왜 손으로 했을까? 소개를 할 거면 이런 네. 생각도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은 보통 제가 이제 책을 소개받는 거는 그림책에 대한 책들을 사보면서 거기서 소개된 걸 보고 그림책을 많이 구입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 구입하거나 음. 뭐 신문에 책에 관한 소개칸을 보고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신문 사회란을 보고 제가 사회란? 네. 네. 사회인가 문화란을 보고 제가 구입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 마을을 그림책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딱 소개되어 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와, 그림 봐라. 이제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부여에 있는 송정리 그림책 마을이라고 여러분이 컴퓨터에 검색어를 치시잖아요. 네. 네. 부여 송정리 그림책 마을이라고 치시면 거기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담긴 모든 예. 넘기면 예. 그림책들이 모두 다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원화 전시전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원화로 보고 싶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 책도 원화가 중요하지만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그림과 글로 쓴 책들. 아. 네, 그런 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마을에? 네, 그 마을에. 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전시가 다 돼 있는데 네, 꼭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네. 부여 송정리 그림책 마을 이렇게 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또는 그림 작가한테 부탁을 하고 글은 자기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런 마을 분들의 이야기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그 마을에 있어서 그 마을은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할머니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동상으로 있고 뭐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이거를 네. 근데 그냥 보는 거하고 이 얘기를 듣고선 또 보면 네, 네. 느낌이 확 다를 것 다르고 같네요. 그 마을은 꼭 방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따로 있고. 그 책이 전시되어 있는 네네네네. 도서관이요? 그러니까 그 어. 송정리 마을의 그림책 마을처럼 돼버렸죠. 그쵸 그쵸. 네. 네. 예, 그래서 송정마을 내 인생의 그림책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졌는데 어르신들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그림이나 글로 담아서 그림책을 만드시고 네. 그 작업을 도와준 사람이 여기 그림 그리신 최승은 화가 네. 그리고 글작가 글을 도와주신 분은 김명원 작가.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서 고갱이만 잡아서 이렇게 또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보면 대추 한 알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모두 여기도 역시 이야기꽃 출판사예요.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이야기꽃 출판사 책들을 그러게요. 네, 계속 내게 세 번 되는데 연속. 네.
아마 이야기꽃 출판사가 기존에 있는 어떤 특정 작가나 유명 작가들 중심이 아니라 네. 새롭게 내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작가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야기꽃 출판사가 정성스럽게 책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야기꽃 출판사 책이 모두 다 이렇게 막 따뜻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것 중에 이제 돼지 이야기라든가 아, 그렇죠. 이빨 사냥꾼 그것도 네, 그런 것처럼 화가 나는 아주 영화네요. 서늘하게 경고하는 책들도 펴내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떤 책들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라인업이 굉장하네요, 지금. 그렇죠. 네. 저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그렇게 좋은 많이 팔리기도 하나요? 그러게요. 근데 베스트셀러도 아마 오르고? 지금 좀 이런 그렇게 식으로 훌륭한 곳이면은 좀 잘 근데 되면 좋겠네요. 제가 아는 정도면 많이 팔린 거죠. 제가 알 정도가 돼야 진짜 많이 팔린 건데. 네. 네. 그렇겠나요? 네. 제가 알 정도면 많이 팔린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일단 들어와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서천석 박사님이랑 그림책 모임을 잠깐 하면서 그분이 홍그림 작가의 조랑말과 나라는 그림책을 이렇게 저희랑 얘기를 나눌 때 후속작이 너무 궁금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아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네. 이제 이야기꽃 출판사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좋은 출판사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네. 파달 몇 개를 두 손으로 받친 모습이 무척 정성스러워 보이는 이 표지를 넘기면 한번 넘겨볼게요. 이번엔 뒷장은 안 봐요? 네. 뒷장 봐요, 우리. 뒷장 봐요? 뒷장 볼까요? 뒷장 봐요. 뒷장, 보죠, 뭐. 네, 뒷장 봐요. 네, 뒷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할아버지 한 분이 뒷짐을 지고 있는 이런 네. 모습. 그러니까 여기도 손이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는 오케이, 그런 오케이. 글이죠. 네, 면지 네.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해. 이제. 네, 이제 잘해. 네. 네, 전문가가 되셨네요, 이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장면을 다른 분이 딱 보더니 이 할머니 그림을 딱 가리키면서 네. 나 이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나 촌에 살아서 이거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들 저거 자기가 앉으려고 의자를 들고 다니는 거래요. 깔개를.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깔개를 들고 다니는 게 이렇게. 아니고요. 이게 네, 저게 그- 농사 지을 때 네. 네. 그 방석이죠. 방석. 네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김매기 방석. 네, 이렇게 그러니까. 껴가지고 네. 네. 가랑이 살에 가래에서 껴서 예. 하는 그거. 그러니까 시대에 있는 할머니들은 도시 할머니들은 저런 거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저걸 들고 다닐 일이 없겠죠. 시골 할머니들도 이렇게 김멜일 아니면은 안 네, 갖고 그러니까 다니죠. 너무 예.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음. 자기 이거 봐서 안다고. 그러면서 아. 이제 뭐 여기 보면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짚을 꼬고 있다든가, 네. 네, 아니면 뭔가를 들고 있다든가, 김을 맨다든가, 북을 친다든가, 막 이런 장면들이 쭉 그려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한 분 한 분의 넘겨요? 이야기를 보기 전에 한 장만 탁 넘기면 그림이 안 나오고 글만 나와요. 근데 그 글이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네. 네. 사람은 말이요. 무엇보다도 손이 곧 그 사람이요. 사람을 지대로 알려면 손을 봐야 혀. 손을 보면 그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살림이 편안한지 곤란한지, 마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꺼정 다 할 수 있단께 얼굴은 거짓말을 해도 손은 거짓말을 못하는겨. 이렇게 써 있어요. 손을 보면 다 아는군요. 네, 그래서 이 손이 바로 손이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얼마 같습니다. 전에 홍채를 보면 다 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홍채. 네, 아시죠? 예. 이 글을 검색해 보세요. 홍채. 네, 홍채 잘 모르면 검색해 보시면 또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닙니다. 네. 네, 이 글을 읽고 나니 저절로 제 손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제 손은 두툼하고 통통한데 마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살림은 편안하고 참 게으르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속표지가 나옵니다. 볼펜을 잡고 짠짠. 네. 짜라잔. 볼펜을 잡고 뭔가를 쓰려는 손이 정말 이렇게 다부져 옹골차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색깔도 없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참 뭔가 힘있게 보이는 그런 손입니다. 이 자. 그림 그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애셔? 애셔에 음. 예, 이렇게 여기 그리고 있고 네. 이 손목 손이 있고 또 나오는 그림을 거. 그리고 손을 그리고 있는데 그 손이 또 이 손을 그리고 네, 네, 있는. 네. 애셔 그림의 앞부분하고 비슷하죠? 네. 네. 네.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또 역시 그걸 듣고서 딱 바로 치는 나도 네, 그런 그렇죠. 걸로. 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다니 간만에 정말 전수리 영광입니다, 스님이 저는.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좋네. 에이셔가 뭔지 모르겠네요. 사람 이름이죠 그거.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송정마을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책은 어르신 한 분당 그림 한 쪽, 글 한 쪽씩 소개되니까 전체 삶 중에서 송과 관련된 에피소드 모음집 정도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어르신 이야기. 짠짠, 짜자잔. 빰. 그림 한번 보세요. 네. 네. 뭔가 잡고 있어요. 그죠? 네. 첫 번째 어르신은 메마르게 갈라진 손등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삽자루를 단단히 쥐고 계신 손이 무척 강건해 보이는데요. 평생 농사를 지으셔서 산 너머에 있는 논에 물대러 밤중에 가신 적이 많았대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무서워서 물귀신이 막 보인대요. 그때 그 물귀신이 보이면 삽자루 든 손을 불끈 쥐고 그러고 있으면 배짱이 생겨가지고 물귀신을 이겨내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손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79세시네요. 79세. 근데 이 작가도 좀 조바심이 났겠다. 네. 빨리 그래야지. 혹시라도 그림 중간에. 중간에 누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그러니까 갑자기 위안부 할머니 생각난다. 이제 21분밖에 안 살아 계신데. 네, 그렇게 연결이 되면 네. 많이 그러네요. 네. 자, 두 번째 어르신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어떻게 끊으시는지 좀 확실히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자기 딴 얘기를 해가지고 더 센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더 아무 이상 말도 얘가 못하게, 진행되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79세가 문제니 위안부 할머니가 있는데 막 이런. 네, 그러니까요. 본전을 못 찾았네. 네. 두 번째 두 어르신은 번째. 네. 보따리 손잡이를 두 손에 이렇게 쥐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려서 고생한 남편, 그러니까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 고생을 이미 남편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되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근데 이제 어려서 고생한 남편이 안쓰러워서 잘해줬는데 이 남편이 딴 건 다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입이 짧았대요. 아, 입이 짧아. 네. 입이 짧았는데 아들은 또 입이 짧지 않았대. 근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 닮은 겨. 예, 그래가지고 지금 손자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온다. 이게 남편이 아니고 손자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오는 장바구니 손입니다. 저희 아들이 입이 짧은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생각하시겠네요. 아, 선생님은 입 안 짧고? 저는 어렸을 때 입이 짧은지 모르겠는데 살이 찐 건 최근에 쪄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입이 네 최근에 알게 돼서 그런가 봐요. 네. 생각님을 네 살찐 모습이 되게 어색하네요. 네. 네. 자, 세 번째 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세 번째 어르신은 뭔가를 잡고 계시죠. 네, 세 번째 어르신은 손톱이요, 되게 나무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손톱도 나무 껍질처럼 두텁고 갈라져 있습니다. 전정가위를 들고 계시죠. 근데 여기 말투가 너무 재밌어요. 어이, 나 봐. 내가 채는 째까녀도 누구한테 힘으로 안 딸렸어. 그러니까는 몸집이 되게 작으신 분인가 봐요. 거기에 대한 조금의 컴플렉스는 있지 않으셨나 싶은데 이 동네에서 제일 무거운 돌이 있었대요. 제일 무거운 돌이요? 네, 돌.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은 번쩍번쩍 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마디부터 자부심이 묻어나는 분인데 네. 젊어서 일을 무지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나 봅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일은 못한다고 하시면서도 논 3,000평 혼자 농사 지으시고 매실나무까지도 쳐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3,000평이요? 네, 3,000평. 평생 일만 하셨는데 쉬라고 하면 그건 더 힘들 것 같아서 못 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84세 네, 할아버지신데. 진짜. 야, 진짜 어르신들은 쉬면 아프시다고 그러는 얘기가 근데 마음이 여기가 아프죠. 동네가 부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부여? 네. 부여면 충청도 사투리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읽을게요. 전라도 사투리로 근데 어떻게 읽어요, 충청도들은? 천천히 읽으면 되겠죠. 더? 네, 내가 쟤는 째까녀도 전라도 사투리인가? 비싼 것 같은데? 네, 유로 해야 되는 거야. 힘으로 안 딸려유 이렇게 하면 너무. 근데 이상한가? 충청도도 동네에 따라 조금 다르더라고요. 다. 네. 부여는 좀 빠른가? 부여가 그 밑에가 익산 정도 되나? 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부여 분들 있으시면 출연해 주시죠. 네. 이렇게 딴지 걸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네. 양손에 요 열매가 아로니아예요. 아로니아. 네. 아, 예, 이 아로니아 열매를 소복이 들고 있는 손은 76세 할머니 손입니다. 손이 어. 곱죠? 네. 예, 할머니 손이 좀 고운 편이에요. 아이고 그저 못 튀어서 돈 벌어야 애들 목구멍에 밥 넣어줄까 그것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시면서 요새는 할 일이 없어서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시네요. 아로니아 키우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아로니아는 키우시는 게 아니고 아로니아 수확철이라서 일손으로 한번 가셨대요. 가시면 한 바가지씩 주니까.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무 귀여워요. 이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나 혼자 다 먹을게요. 아로니아. 예, 여기 봐, 여기.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네? 약이다 생각하고 나 혼자 다 먹을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 하나 줄 것 같은데. 근데 아로니아가 아니라 꼭 복분자 같이 복분자가 아니라 이거 뭐 블루베리 같이 네, 생겼네. 나도 블루베리 같이 보여. 왜냐면 크기가 크고 아로니아는 요 정도는 안 하고 더 쬐깐하지 않아요? 난 아로니아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저 줄기에 달려 있는 거라고 후두둑 이렇게 나는 따먹었던 것 그래서 같은데. 나도 이게 분명히 내가 블루베리를- 아는 수준은 아니, 블루베리 진짜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블루베리 같이 생겼어. 왜냐면 근데- 아로니아는 이렇게까지 안 컸던 것 같은데. 제가 뭐 따지려고 따진 게 아니고요. 음. 죄송합니다. 자 이참에서 이제 아로니아 대 왜냐면 아로니아 농가 애들도 볼 거 아니야. 그렇지. 블루베리 농가 애들도 보고. 그렇지. 혹시 블루베리를 그렸는데 아로니아라고 하면 안 되니까. 훌륭해. 그런 항상 책은 이게 비판적인 태도로 볼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장에 나오는 79세 할아버지는 지푸라기를 꼬고 계십니다. 손 봐요. 와, 손이 정말 이 그림이 손만 클로즈업 되고 있어서 새끼를 꼬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꼬아서 다른 걸 만드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이 움직거려야 마음이 가라앉아서 평생 이렇게 뭔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뭐 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저 목욕이요. 물속에 목욕. 들어가 있을 때? 네. 네, 어. 욕조에 딱 몸 욕조에 담그고. 들어가서 네. 네. 기가 막히죠. 어. 널빤지 하나 네. 올리고 만화책 읽는다. 널빤지 그 중요하다. 나 그래서 네. 빨래판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러니까 좀 짧잖아요, 아. 빨래판은. 그러니까 음. 널빤지 하나 싸야겠어. 널빤지 하나 사세요. 저기 그러니까. 목재 재단해주는 사이트 같은데 음. 많이 있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까지는 없고 네. 77g.com 그러니까 어. 읽기는 철천지라고 읽거든요. 철천지.com 들어가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제가 해본 데보다 지금 제일 이제 싼 누구 것 같아요. 닮았는지 알았다. 누구요? 문희준. 문희준이요? 그렇죠. 문희준 닮았다고요? 아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진짜 닮았다. 진짜요? 철천지 하는데 똑같았어요. 나 장동민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뭐 하면 마음이 아닌데. 편하세요? 네? 뭐 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명상. 진짜? 그럼요. 자는 게 아니고? 그러다 잠드는 거죠. 어. 명상하면서 잠드는 거죠. 잠잘 때 편한 거죠. 네, 누나는요? 난 책에 나오는 문장 뺏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 저는 뭔가를 쓰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네네. 그것도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쓰는 거 말고 그냥 보는 것 중에 좋은 문장들을 옮겨 적고 있을 때. 그럴 그러니까 때요. 필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네, 그거 할 때는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저도 아마 늘 뭔가 손을 쓰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여기서는 팟캐스트가 아니까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다 찍히는군요. 네. 그렇죠. 아까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가발 만지고 있었어요. 졸려하는 것도 다 들키고 큰일 났네. 그렇죠. 여기서 까딱하면 이제 다 나옵니다. 네. 와 진짜. 예. 자, 이제는 인권이 없네. 인권이 없어. 85세 할머니 손인데 네. 이 할머니는 85세라서 이제 검버섯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뭡니까, 검버섯. 아니 손에 잡고 있는. 거. 얘기할게요. 이거는. 네. 예. 네. 네. 저도 무화과인가 했었어요. 무화과. 예. 그렇게 봤는데 고구마래요. 고구마요. 네. 아, 또 글이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리를 수술하셔서 하나도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푸념을 하시면서 근데 아랫집에서 고구마를 갖다 주셨대요. 예. 근데 그 고구마를 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인께 이 손이 나 먹으려고 고구마 까네. 그전에는 내 입에 들어갈 새가 있었간디.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서 또 마음이 진짜. 짠해집니다. 네. 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신 것뿐인데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미식가라서 생선머리만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나 생선거리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어머님은 네. 짜장면 싫다고 하셨다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주 그걸 잊습니다. 네. 뭐 저번에 아기가 엄마 밥이 위에다가 생선 꼬리만 올렸던 얘기 했지 않았나?
네. 맞아요. 애가 생강님 아이가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사모님 밥 위에다가 꼬리를 올려놓았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미화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다음은 87세 할아버지 손이 나와요. 저희는 보리굴비를 아주 좋아해요. 아, 내장만 올렸나? 네. 네. 수도 있겠네. 잔주름과 힘줄 등이 새겨지고 튀어나온 할아버지 손은 그대로 역사입니다. 농사일 힘들어서 지게까지 다 부수고 서울에 간 적도 있다고 하시면서 요즘은 할 일이 없어 손은 호강이고 본인은 시간이 많아서 뭐 할까요? 이분이 이제 손은 호강이고 본인은 시간이 많아서 이제 뭐 하고 계실까요? 시간이 많으세요? 네,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대.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기억나면 네. 노상 쌈혀 가면서 살아. 그러니까 안 씻고 하고 노상 싸며 가면서 사신다고. 네. 예, 시간 많으시면 싸우시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없어야겠네요. 예, 늘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하시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한 번씩 엄마가 이제 아빠랑 싸우고 나서 전화를 하세요. 네.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은 엄마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나는 엄마한테 요새 황혼 이혼도 많아 이혼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 엄마는 편 들어달라고 전화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한풀 꺾이신 목소리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그게 안 쉽다. 너가 아버지 밥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좋으신 분이네요. 네, 그 걱정이 네. 50년 넘게 해로하시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 예. 네. 역시 남자들은 밥을 못 먹고 짠해 보여야 한다. 뭐 이런 최대한. 생각인지. 저 집에서도 이런 가발 쓰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 다음 모습을 보면은 트럭과 지팡이가? 부딪혀서 한쪽 다리가 짧아지신 71세 할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일 안 하고 어머니 71세 할머니죠. 네네. 일 안 하고 어머니 고생시킨 아버지 생각하며 아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다리가 짧아져서 지팡이를 짚고 사시는 그런 할머니 이야기고요. 네, 여기 한 장 넘어가 보면 네, 이분은 홈입니다. 홈이. 네, 일 안 하고 어머니 고생시킨 아버지 생각하며 자기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평생 일만 하신 70세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 손 보면 정말 뭐 어디까지가 가죽이고 뭐 뭔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손이 좀 많이 거칠게 이렇게 막 보입니다. 네. 이 장갑 낀 거 장갑 같죠? 같아요. 예. 네. 사람 손이 아니고 장갑 네. 같은 느낌. 장갑 아니고 손인데요. 네, 그러니까. 손인데 금시계를 찾았는데. 그치. 시계는 좋은 거 찾으신 것 네. 같아.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할아버지는 정말 일을 많이 하신 손 같고 드디어 표지 속에 나온 그 손이 또 한 번 나오죠. 이분은 굉장히 그 앞에 손 보다가 이거 보니까 고운 편이네. 고운 편이죠. 근데 네. 연세는 75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는 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할머니 사연이 되게 재밌어요. 술 마시고 눈두렁이건 밭두렁이건 들어눕는 영감 때문에 그렇게 예쁘던 자기 얼굴이 쪼글쪼글 늙었다고. 아. 네, 그렇게 푸념을 하시면서 술 안 먹는 사람하고 사흘만 살아보면 좋겠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게 저도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만 드시면 네. 7시만 넘으면 아버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술집에서 연락 와요. 네.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 안집에서 리어카를 빌려다가 네. 예, 아버지를 거기다 싣고 집에 와야 돼. 네, 그래서 제가 힘이 세졌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네, 하드 그때부터. 트레이닝 거의 한인데요, 한이. 아유, 뭐 달려라 논두길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네. 진짜 타이어 끌고 막 그런 느낌인데. 그래갖고 이제 이 손에 들 팥은 팥죽을 좋아하시는 네, 그 딸 위해서 팥죽을 쏘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주워가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이걸로 팥죽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딸이랑 뭐 하냐면 영감 흉보는 재미로 남은 낙을 살고 계신대요. 굉장히 스포츠예요, 뒷담화. 뒷담화 네. 요새 우리 엄마하고 근데 그 얘기를 책에다 실었으냐, 영감님이 얼마나 술을 드시고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네. 상황인 거지. 살아 계시긴 하겠죠. 아니 영감님은 이 책을 안 보실 거니까. 아니 영감님 봐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영감- 할 더 이상 응.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인정. 그분. 네, 그 그런 정도면 거죠. 뭐 네. 네. 그 다음 분을 보면은 이렇게 잔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술 먹은 할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요. 옆에 저도 딱 그 생각이에요. 연세도 79세니까 대충 좀 비슷하게 4살 터울. 어허, 네. 그런데 다른 분들과는 달리 특별히 뭐 눈에 가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손톱이 담은 게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여기서 이 관찰력이 뛰어난 거야. 난 잘 역시. 몰랐다니까. 역시 생강님은 네. 네, 팔방미인. 네. 원샷 한번 잡아주세요. 쫙. 네. 근데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제가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눈에 들어와요. 손톱이 보이는데. 손톱 모양. 네. 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손톱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탈길에서 이제 젊을 때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차바퀴를 고정하다가 손이 거기에 물린 거예요. 바퀴에. 그래서 손이 그렇게 됐는데 덕분에 비탈길 아래에 옷 공장이 있었대요. 옷? 네, 그래서 그 차가 그대로 갔으면 그 공장을 덮치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옷 공장에서 일하시던 자기가 수십 명을 살린 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읽고 보니까 이 손이 다르게 보여요. 네. 그래서 새끼 손톱은 다 예쁘게 있는데 이렇게 없는 게 그죠? 네. 네. 자,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종이 넘기는 소리 너무 좋아요. 이분은 바느질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할머니의 얌전한 손이에요. 네. 그러네. 그쵸. 손이 곱네요, 이분. 네, 그리고 이분은 조용히 앉아서 하는 일만 좋아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또 한 분은 이렇게 손이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손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데 80세, 80세. 오. 네, 근데 그렇게 뭐 주름도 많이 안 보이고. 근데 홍시를 들고 있잖아요. 네. 육녀 일남을 키우셨대요. 근데 이분의 낙은 항상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식구들한테 뭐든지 갖다 주는 재미로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 갈치도 사오고 고무신도 사오고 이제 이랬던 그런 손인 거죠. 네. 그랬더니 이란 영화 천국의 아이들 아세요? 네. 그 아이들 달리기. 네네. 그 맨 끝에 장면 보면 아빠가 이제 자전거 뒤에 아이 운동화하고 신발, 이런 거 네. 사가지고 이렇게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뭐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사가는 편이에요? 네, 많이 삽니다. 네. 손에 들고 많이 들어가세요? 아니요. 그러면 가서 배달시켜요? 저는 돈이 없어서요. 저 가정 경제가 글로 가 있어서. 그럼 여자는 돈이 없어 한 푼도 없네요. 네. 근데 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거의 안 사오셨는데 가끔 비닐봉지에 이렇게 뭔가를 들고 오는 날, 네. 되게 그 안에 뭐가 들었건 되게 설렜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즘 비닐 많이 쓰지 말자고 하지만 이 뭔가 봉지 속에 뭔가를 들고 오는 깜장 비닐. 네, 그것도 그거. 깜장 비닐. 네, 되게 추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자, 이제 동네 야학에서 글을 배워가지고 군대 간 남편한테도 편지를 써봤다는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가 군대 간 손에 이제- 남편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일찍 글을 배우신 거죠. 오. 동네 야학에서. 근데 할머니 손 보세요. 뼈마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네. 예, 이렇게 좀 울퉁불퉁해 보이는 손 모양이죠. 근데 네. 이제는 막내딸한테 편지를 쓴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할머니는 일찍 글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군대 간 남편한테도 편지를 써봤지만 얼마 전에 왜 나온 영화 칠곡 가스나라고 있었잖아요. 칠곡의 경북 칠곡의 할머니들이 글을 못 배운 할머니들이 네. 처음으로 이제 예능 8학년 영화예요? 예능 아니에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예능으로 했다가 아마 영화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서 8학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8학년이요? 응. 6학년도 아니고. 80살. 80살 번 때를 다 8학년이라고 해요. 아, 나이. 음. 몇 반이야, 음. 몇 반이야 그러면 6학년, 5반이라고. 그럼 65세 이런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8학년 경상도 어떻게 제가 할머니들이 모르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요. 진짜 네. 팔방미인. 네. 네. 문자를 많이 바랍니다. 배우면서 궁금하시면. 세상을 새롭게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젠가 이 할머니도 송정마을 어르신들처럼 내 인생의 그림책을 칠곡마을 할머니들도 만드시면 이미 영화는 만들었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유 네, 시간이 재밌는 게 많이 가네. 볼펜이 비행기에서 갖고 오신 건가 봐요. 아시아나 에어라인이라 써졌어요. 야, 저 디테일한 진짜. 관찰력. 대단하네요. 아시아나 네. 에어라인. 나 외국 여행 우리 딸이 보내서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근데 대한항공 안 타시고 아시아나 타셨을까? 네. 그래도 뭐 티웨이 이런 거 안 타시고. 국적기. 네. 네. 자, 앵두를 든 80세 할아버지의 손이 아주 수줍어 보입니다. 네. 땅이 없어서 품팔이 농사일을 하며 자식을 키웠대요. 근데 이렇게 이분 연세가 이제 80세 여기 나와요. 근데 정작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 말주변이 없어서 대화는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시면서 앵두나 따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신다고 하네요. 앵두 맛있죠. 앵두 먹으라고. 자, 한 장 넘어가면 이번에는요. 꽃을 든 할머니의 손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이 할머니는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저수지 근처에서 30년 동안 매운탕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년? 네. 근데 물고기들이 죽겠네요.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막 동네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그 부자. 억척 아줌마 정도 네. 막 이런 그쵸 그런 아. 별명처럼 네. 그런 것도 있는 그런 여자 뱃사공 소리도 막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네. 근데 외손녀가 요새는 매일 전화를 한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외손녀가 올 거래요. 그래서 네. 이 꽃 줄 거라고. 아. 이게 무슨 꽃이에요? 제가 볼 땐 다알리아 계통인 것 같은데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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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한 명 손만 나왔잖아요. 네. 이번엔 2명 손이 나와요. 아이고, 네. 애기다 애기. 음. 애기야. 아이 손과 그 손을 잡은 어르신 손. 손자의 손을 잡고 계신 거죠. 아이고. 근데 이 손자의 아빠, 즉 이 할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이 일찍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그래서 아들이 그때 잘못됐으면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자는 존재가 없는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손자가 아들을 똑 닮아 잘생기지 않았냐면서 이렇게 막 자랑하는 네. 그런 글입니다. 자, 이제 전화기를 든 할머니의 손이 하나 나오는데요. 전화기요. 네. 날이 추워지니까 자식들 전화가 빗밭을 나고 네. 귀찮은 듯 말하지만 사실은 행복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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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귀찮은 듯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뿌듯한 표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지 네. 뭐 제가 벌써 음성 지원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뭐든 챙겨서 자식들한테 다 보내는데 손목을 다치셨대요. 그래서 아. 이제 이 손을 못 쓰시게 됐대요. 네. 그래서 이젠 전화 받는 것밖에 못 하신다고. 예. 뭐 자.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 아무것도 필요 없이 아랫집 누구네가 보일러를 바꿨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난 괜찮단 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 진짜 좋아했는데 고향에서 온 편지. 아. 네, 제가 진짜 좋아했는데 그 프로그램 다시 안 하나 몰라요. 왜냐면 그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꼭 하시고. 근데 네. 힘들어하게. 네, 필요는 없고. 네. 자, 이렇게 어르신들의 이야기 한 가지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많이 겹치고 떠오릅니다. 유은실 작가 동화책 중에 멀쩡한 이유정이라는 단편집이 있죠. 그 중에 한 편의 단편 제목이 할아버지 숙제라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숙제? 할아버지 숙제. 애들이 집에 가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할아버지에 대한 자서전 비슷하게 써가지고 가는 숙제인데 얘네 할아버지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빠하고 할머니 사이에 싸움이 막 생겨요. 네. 너가 할아버지 노래를 참 잘했지. 할아버지가 가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술 먹고 동네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아들은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어머니 그러고 이제 밥상에서 싸움도 나고 네. 막 어떻게 얘가 숙제를 해갔을지 궁금하신 분은 멀쩡한 이유정의 할아버지 숙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요즘은 왜 멀쩡한 이유정이에요? 멀쩡한 이유정은 표제작이고 단편집이니까. 책 제목이 멀쩡한 이유정이고. 예, 그 안에 한 편이 작가가 이유정인데 멀쩡하다고. 작가는 유은실 작가. 유은실 작가 네. 멀쩡해요? 엄청 너무 네, 멀쩡해요. 네. 할아버지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연락 숙제는 다음에 여럿 나오셔야겠네요. 댓글 남겨주세요. 유리 혹시 작가님부터 해서 궁금한 그 나이 궁금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쳐들어오시는 거야. 좀 내가 핑크색 쓰고 있어야지. 근데 네. 이 할아버지 숙제 이 단편은 안에 말들이 좀 이렇게 거친 말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위 말해서 방송용으로 좀 곤란한 그런 말들이 네. 여러 나와요. 그래갖고 이걸 온작품 읽기 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런 책 읽어줘도 되냐고. 막 이렇게도 하는 그런 책 중에 맞아요. 하나인데 3학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또 아. 온작품 읽기용 책이니까 인기는 또 많군요. 그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 읽으면 그 안에 이제 그 욕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갈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네, 욕이 나오거든요. 여러 차례 나와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쓰는 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쁜 욕이야 하고 정도로 하고 넘어갔는데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어떤 직업을 가진 여성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사전적 의미처럼 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 객관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사전적인 편이에요. 목소리 해야 돼요. 네. 어떤 어떤 명사. 첫 번째 구글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딱딱하지만 뭐 이게 특이한 건 아니다라는 인상을 오히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읽을 책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특히 사실주의적으로 워낙 책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특히 송미경 작가의 그 돌 씹어 먹는 아이 표제작인 그 중에 혀를 사왔지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작품. 완전히 독설 점철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쌍욕이 나와. 쌍욕이? 막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지 막 이런 것부터 쌍욕까지는 아닌데요. 네 말투가 네네. 내용도 그렇고 근데 여기 쌍욕만 안 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 쌍욕은 제 생각입니다. 가끔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근데 일단 심의를 해서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는 그냥 그걸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 교과서에는 안 실리겠죠?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실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교과서가 문제가 있어 우리가 원작품 읽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리얼리즘이 떨어져서. 그거 알아요? 강아지똥 옛날에 교과서에서 제목 뭐였는지? 뭐야? 퇴비. 아 진짜? 제목이 탭이라고요. 장난해. 아 데뷔. 진짜. 아니 뭐 그런 거 같은 거는 두엄이요 두엄. 그 옛날에 그 저기 이런 그 레미제라블 원래 원조 너 참 불쌍타. 그러니까. 아 진짜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장발장도 아니고 너참 근데 너 참 불쌍다. 불쌍타가 그 제대로 된 번역이었죠. 그러니까. 예, 비참한 사람들이잖아요. 어. 레미제라블이. 그러니까 너 참 불쌍타. 그러니까 심심해서 그랬어. 그것도 윤구병 그 글도 다 존댓말로 바꿨잖아요. 심심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아. 근데 교과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작품 읽기를 지금 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은 과정 속에 있는 거겠죠.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요새. 그러니까 교과서. 네. 예. 그래서 이건 훈훈하게 아이들과도 끝나네. 네. 네, 자기의 네. 그 어른 요즘 자서전 쓰기 같은 게 많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고 작품으로 이만한 작품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누구에게나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걸 잘 꺼내 쓸 수 있도록 약간의 틀과 질문만 준비하면 이야기는 강물처럼 서로의 마음 사이를 흐르겠죠. 지금도 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금세 흘렀는지. 아 이제 밥 먹고 와서 그런지 힘이 넘치시는. 이야기는 강물처럼.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나누며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경아 쌤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네 아니면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누가 CG로 만들어야되는가 여기로 네. 댓글 모모입니다. 모모. 네.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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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 네 왜요? 뒷면지 안 했다. 아 그러네요. 네. 안 한지 알았어요.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하셨더라고 제가. 아, 중요한 다시 뒷면지예요. 왔습니다. 제가 네. 몇 번 넘겨보니까 네. 네. 아까 어쩐지 부스럭부스럭 하시더라고요. 네, 뒷면지 여기 동네 마을 모습 전체적으로 쭉 연필화로 그려져 있는데 네. 되게 느낌이 참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집 생각보다 동네가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얼핏 보기에는 한 30분은 넘는 것 같은데. 부여 송정리 마을 함께 모여서 우리 그림책 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일까? 그 거기 도서관으로 쓴다는 데가? 그러니까는 마을 회관 쪽인데 여기에선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네, 우리 부여 송정리 마을에서 같이 한번 만날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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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출발 보드게임 산책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 순서 제목은 내 안의 보드게임인데요. 제가 이제 왜요? 아니요 좀 각도를 아, 좀. 하고 있죠? 네. 아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내랑 둘이서 보드게임 참 많이 했었는데 진짜? 네. 아, 그 그- 취향이 맞는 부부네요. 억지로 했죠. 제가 좋아하니까. 맞아요. 이자를 비워 사과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내가 왜 네 아내랑 한 보드 게임을 들어야 되냐 그럴 수 있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둘이 하기 좋은 보드 게임이니까 뭐 요 정도 네. 참고하시면 좋고 뭐 그렇다고 이게 2인이 뭐 가장 훌륭한 보드 게임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보드 게임은
네, 바로 카르카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고전 같은 게임이고요. 너무 재밌는 게임인데 이게 사실 2명에서 4명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실제로는 2명이 베스트 게임이에요. 2명이 할 때 제일 재밌어요. 이제 게임 방법은 단순하거든요. 안에 내용물도 좀 보여주세요. 네. 게임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군요. 그럼요. 이제 네. 핵심이죠. 네. 이게 뭐지? 뭐 계속 빼시면 돼요. 네. 네, 그냥 뭐 안에 중요한 내용 게-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설명서. 뭐 주머니도 나오고. 네. 주머니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이거 얼기설기 돼 있는 거 보니까 만든 실과 거? 시간에 만든 건데 이거.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주머니 안에 뭐 있는지 네, 봐야지. 타일이에요. 타일. 네. 이거 수행평가 진짜 B입니다. 주머니 B. 안에 이런 거 이거 들어있네. 네, 이렇게 타일하고 아래 보시면 미풀 있죠. 음. 네, 플라스틱 미풀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자기 차례 때 타일 뽑아서 안 보고 아니, 뽑아서 타일을 안 보고 뽑아야 네, 네, 적당한 타일 곳에 안 두고 응. 자기 미풀을 그 타일 위에 올려놓든가 말든가. 미풀이 뭐예요? 미풀이. 이게 거기 미풀? 거기. 네, 네. 이거를 그 친구들 자기 미풀이라는 게 색깔을 하나 골라서 합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4개니까 한 가지 색을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밑에 뭐 있는데 이것도 꺼내요? 그건 아니요. 밑장 빼기. 아 예. 그렇습니다. 괜히 멀쩡한 거 부수는 느낌인데 추억을 부수고 있어.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제 게임인데 표현이 이러다가 더 이상 뽑을 타일이 없으면 게임 끝나고 점수 계산하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재밌냐? 이게 왜 재밌습니까? 재미 포인트 2가지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방해하기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 게임은 상대방이 점수를 못 내도록 방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높은 점수를 얻을 것 같은 곳 있죠. 거기를 제가 완성을 완성을 못 시키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 되게 열받아. 내가 고생해서 아 이게 내 지금 가발 코너가 때문이야 가발. 5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나? 아니 가발 때문에. 여기 딴지를 걸게 제가 아는 게 없어 지금. 아 머리 지금 이거 자꾸 머리 긴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자꾸 입으로 들어오네 이게. 진짜. 나 안 길어봐서 몰라. 네. 아 근데 진짜 진짜 너무 힘들겠네. 네, 제 빨대를 먹어야 되는 거. 5분 안에 끝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튼 어디까지 뭘 얘기? 방해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하는 게 중요해요. 점수 못 내게 상대방이.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얼마 안 하셨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같이 먹기입니다. 상대방 방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상대방이 이만큼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그럼 완성시키기 전에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가요. 가서 여기 탁 합쳐요. 상대방 거랑. 그러면 상대방은 열심히 노력하고 20점을 얻으면 난 날로 먹네. 저는 조금만 해도 20점 똑같이 먹습니다. 요게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열받는 방법이거든요. 결론. 상대방을 어떻게 괴롭힐까 막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해도 상대방이 하하하 웃을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 이 카르카손. 근데 그런 게임이에요. 네, 싸움 안 나. 장난 아니죠 이게 막 근데 엄청 고민해요. 얘를 어떻게 방해할까? 근데 막 진짜 죄송한데 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해봐야지. 네.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5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방해를 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만 보시면 돼요. 이 이미지가 이제 뭐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점수를 얻는 게임인데 상대방을 최대한 방해해야지 재밌는 게임이다. 안에 한 줄평 마지막. 네. 쉬운 듯하지만 알고 보면 고난이도 게임. 그래. 명작이다. 제가 5분짜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이미지만 해놨어요. 네. 네. 2001년 거니까 진짜 오래됐다. 네, 오래되는데 굉장히 명작입니다. 어. 정말 재밌습니다 이 게임. 마칠게요. 끝. 네. 끝. 네. 뿌듯뿌듯. 빨리 집어넣어 정리해야 돼. 네.